한 중년 여성이 백화점에서 신나게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던 한 여성에게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자신은 간 적도 없는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 완료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두 여성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일부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 카드로 누군가 백화점에서 신나게 막 쇼핑을 즐기고 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인데요.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를 이제 잡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에 엄청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너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상견례장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따로 만나자고. 그럼 사가 좀 따로 만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공동 명의로 너네 집 하기로 했다며. 왜냐하면 이 두 커플이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본인들의 힘으로 집을 사기로 했지만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얘 무슨 공동명의니?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해라. 공동명의하면 세금도 늘고 귀찮아지니까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 상견례 식단값도 우리 아들이 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돈에 민감한 거 맞네. 자, 결혼 전부터 뭔가 쎄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그래도 그냥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 이후에도 끝이 아니었다. 네, 그때 이제 결혼 10년 차 때 공교롭게도 양가 부모님의 칠순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합의를 해서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이제 똑같이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확인하더니 사돈댁에는 얼마 드렸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쪽 똑같이 다 드렸다고 하니까 내 가치가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도 이건 니들 생각이 짧았다. 어머니 해외여행 가시라고 좀 더 얹어드려라 이렇게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남편도 결국 다른 형제들보다 배로 더 드렸는데 너무하다고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 남편, 그나마 좀 낫네. 아이고, 장인 장모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엄마는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래요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야, 추워 죽겠다. 너희 집 비밀번호가 뭐지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한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졸렸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서둘러 퇴근하고 집을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웬걸 거실 앞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빨래가 늘어서 있지, 음식이 늘어서 있지, 그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거실에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집안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냐 라면서 냉장고, 음식도 다 상하고 너 밖에서 고작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하냐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훈계를 했는데 요거는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트집을 잡아서 전번에 그걸 앙심을 품겠다가 복수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 조금 쪼잔하게 보이십니다. 자, 결국 이 착한 며느리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채찍을 쓸 수는 없고 당근을 썼어요. 채찍 쓸 수는 없죠. 당근 쓰죠. 그러니까요. 우리 생선이라 그러죠. 생일 선물. 시어머니니까 생신 선물을 적금까지 깨가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회심의 카드를 좀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중고차 하나 사줄 수 있냐 경차 얘기를 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중고차 하나 경차 사드리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중고 경차 대신에 시아버지가 중고 SUV 저런 거 매물을 보여서 이거 어떠나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SUV하고 경차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니 니는 어른을 상대로 장난치냐라고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자동차 말고 다른 거 다 사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달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서고 있는데 하하 한번 두고 보자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야, 300만 원대 중고 경차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묻고 더블도 아니고 한 거의 트리플로 말이죠. SUV 중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며느리 뒤통수에다 대고 두고 봐라.
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네, 이틀 뒤에 그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여성이 일하던 도중에 문자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모 백화점 어디 매장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성은 깜짝 놀랐지만 하필 중요한 회의 직전이어서 일단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자가 왔는데 350만 원 승인 거절, 한도 초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해킹이나 카드 절도라고 판단하고 여성은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 정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자 내용을 다시 보는데 해당 백화점이 이제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아, 설마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용카드를 몰래? 자, 강심장 시어머니 역할은 박상희 교수, 그리고 새가슴 며느리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깍두기 시아버지 역할은 박지은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니 저 다 했는데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백화점이지. 아니 근데 얘, 넌 무슨 카드가 이 모양이니? 카드가 결제가 안 돼. 어머니 근데 제 카드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전에 저녁밥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슬쩍 하신 거예요? 얘, 너는 시애미를 도둑 취급하니? 슬쩍은 누가 슬쩍을 해? 네가 나 쓰라고 이렇게 슬쩍 두고 간 거잖아. 아이고 아가야, 내가 자동차만 빼고 뭐든지 다 사도 된다 했잖아. 그래 우리도 뭐니 해도 명품 쇼핑하러 왔지. 아니 제가 카드를 흘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고 그렇다고 말도 없이 그냥 쓰시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끊었어. 아, 세상에 두 분이 아주 그냥 뭐 시키지도 않은 막 액션까지.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자동차 빼고는 원하는 거 사드린다고 말한 뒤에 카드를 두고 갔고 그 카드를 잘 사용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부모 측이고요. 며느리는 카드를 두고 온지도 모르니까 뭔가 절도 내지 뭐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가 상황입니다. 흘리고 갔다. 예, 흘리고 갔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주고 간 거 아니냐 혹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중고 경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300만 원까지. 어. 그래서 지금 카드 한도가 적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도둑놈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격분을 하고 있고 절도로 만약 신고한다면 면 끊고 살자 강대강으로 나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 카드로 몰래 백화점 갔다가 들킨 시어머니, 되레 연을 끊자고 적반하장인데, 자, 팀장님.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항은 사실은 경제범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됩니다. 아니 신적상대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게 되면 계속 길어지니까 남편을 중재자로 내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또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키가 끝나는 거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투게 되면은 끝까지 폐행선을 가기 때문에 그 남편분 중간에 서서 정확하게 중재를 하세요. 자, 교수님, 그 남편분이 그래도 조금 뭐 양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어머니나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자식보다 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창부수 두 분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들은 그런 엄마 아빠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견례 때도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너무너무 돈에 예민하니까 맞아. 그러려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상처만 받고 화만 납니다. 그냥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는 유아틱하고 미성숙하고 일종의 성인 아이 같으신 분이다라고 차라리 받아들이고 약간 거리를 두고 꼭 해야 되는 도리만 그냥 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가장 거리를 두고 최소한만. 그러니까 완전 의리 끊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시어머니 아버지니까 연락을 완전히 아부들 수 없고 완전히 뭐 그쪽에서도 의절한다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혼할 거 아니면 연락을 끊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만 연락을 하자. 그냥 나라도 어른이 되자. 박 변호사님, 근데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니 뭘 고민해, 당연히 이 의절에 연을 끊어야지. 저도 사실은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로 절취를 하셨는지 놔두고 갔는 건지
절취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흘린 걸 주워간 상황이 있고요. 이렇게 예. 지갑에 이렇게 이 쓰리라 그러죠. 완전히 이렇게- 일본말, 아 죄송해요. 일본말. 이게 일본말. 슬쩍 하는 거. 어. 정말 주머니 슬쩍해서 가져오는 그런 치기. 절취행위, 아. 치기 뭐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전문가의 어떤 소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을 좀 물어보는 게 전문가. 필요해요. 어떻게 가져가셨냐, 내가 흘렸더나 아니면 어머님께서 정말 싹 빼가갔느냐, 지갑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걸 확인한 다음에 후자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셔야죠. 진짜요? 신고를 하든지 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 놔두고 갔는 걸 뭐 아니, 근데 쓴다는 아까 건- 은배 팀장님은 그 친족 근데 상도를 이제 그거는 친족 상도로 적용이 되는데 어. 신용카드법 문제는 됩니다. 남의 카드 썼기 때문에. 아. 어쨌든 뭘 제가 처벌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 그런 방식이면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놔둔 거를 뭐 쓴 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절도 행위를 벌릴 겁니다. 어머님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ASMR님 스트레스 받네요. 무슨 돈을 맡겨놨나요?라고 하셨고요. 코튼 케이크님은 남편이 얼마나 괜찮길래 아내가 여태 저걸 참고 살 수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경미우님도 연근 자고 먼저 말했네. 끊어요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